아베 총리가 또 망언으로 시끄럽습니다.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발사를 준비하고 자위대를 최전방에 배치해야 한다는 긴급 성명 발표가 나온 건데요. 이 때문에 일본 열도는 최악의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일부가 채택 중인 핵 공유를 일본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국 등 주변국 견제를 위해 일본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3일 자신이 수장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모임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었다면 러시아의 침공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전쟁처럼 한국과도 전쟁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아베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고산 아래에 있지만 만일의 사태의 절차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비핵 3원칙을 기본 방침으로 한 역사의 무게를 충분히 되새기면서 국민과 일본의 독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핵 공유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공유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하는 군사 전략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 일본 민영방송 후지TV에 출연했을 때도 핵 공유와 관련해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일본도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나토식 핵 공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 가운데 하나인 반입하지 않는다는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위기 상황에 핵을 탑재한 미국의 함정이 기항도 못하지 않느냐면서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이유로 핵 공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핵 공유와 관련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일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해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에 있는 원폭 피해자 단체도 아베 전 총리 등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협의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을 흔드는 시도에 대해 우리가 다시는 피폭자를 만들지 말라는 사명으로 해온 노력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핵 공유 논의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아베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 분열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이에 일본 언론은 한국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상대를 위협하고 나라를 지키는 비장의 카드로 핵전력 행사까지 나아가 국방력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핵전력 없이 국방력을 강화하느냐다. 미일 동맹은 정보와 여론을 교란 일본 앞바다의 군대에 접근해 군사기지를 무력화하고 바다를 건너 하늘과 육지를 침범하는 등 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는 최대 압력을 받고 있다. 때문에 핵반 경력을 행사할 일본 고유의 권리가 불가결하다.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동공격과 자폭이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은 홋카이도, 도호쿠 규슈 일본해 등의 비기장 공격으로 간주된다. 핵 공유에 대해서는 다들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미군이 보유한 핵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사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다. 그대로 나토와 미군은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달리 미일은 독립국 간의 군사동맹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한은 미국에 있고 일본에는 없다. 다만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이 미국의 사격을 요청할 시 미국이 빠르게 결정하게 된다. 일본이 얻을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관리면에서 매우 위험하더라도 일본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일본 수호를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미국에 달렸습니다. 하나 불리한 점이 있다면 미국이나 일본과 적대적인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다는 점이겠네요. 억지력으로서의 핵 보유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왜 적의 핵 보유 속에서 피상적인 정적을 유지해왔는지 따져봐야 한다. 헌법 구조는 핵 공격에 대한 억지력의 원천이 아니다. 다만 미일 안보체제 하에서는 일본 정부가 모르는 핵무기가 미군에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 정부가 은밀히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나는 핵 공유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마냥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이는 헌법 구조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과 같은 논리다. 세상의 흐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시대에 따라 헌법과 법이 바뀌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핵무기는 적국을 폭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지력이 된다. 다만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적 본토는 물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국에 대항할 수는 없다. 핵무기로 일본 영토를 침략하는 적병과 무기만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말. 미국은 적 기지를 공격할 능력조차 인정하지 않고 핵무기 사용 시기도 모르는 나라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우선 적의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논의하면 자연스럽게 핵무기 처리 방법이 결정될 것이다. 논의한다면 좋겠지만 의제 가운데 핵 공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는다. 핵 공유라는 말은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이 직접 소유하거나 미국에서 차용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최종 사용권을 갖는 셈이다. 이것은 지난 정권에 의해 맺어진 협정입니다. 헌법은 타국을 공격하거나 침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러나 일본을 지키기 위한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 사용은 필요합니다. 차라리 핵 공유가 아니라 핵 보유국이 되길 바랍니다. 국방을 위해서라면 핵무기 보유나 사용에 관한 규정을 너무 따져선 안 된다. 다시 말해 일본을 공격하는 상대에게도 쓸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국방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상대 기지를 공격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공격 능력을 갖기는 불가능하겠지. 토론 자체를 걱정하는 비평가와 좌파는 일본이 점령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하다. 외교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외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들 보면 알 텐데 그저 미군 기지가 계속 존재하기를 바랄 뿐. 지금까지 아베 총리의 핵 공유 주장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